안녕하세요. GTX 시대의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GTX-D로 반전을 노린다 라는 제목으로 GTX-D 노선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개발이 진행될 경우 집중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집중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GTX 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왜 GTX 사업 자체가 투자 가치가 있으며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GTX-D 노선은 김포와 인천 그리고 하남 미사와 같이 수도권 외곽 주요 거점을 연결해서 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노선도 같은 취지죠. 현재 GTX-D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 검단, 부천, 이수, 잠실, 미사를 잇는 노선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이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언제 어떤 상태에서 시작될 수는 알 수 없지만 GTX 사업은 다른 개발 사업보다 우선해서 진행될 것이고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해서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계획의 목적이 전국 철도의 단순 고속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계획에서는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함과 동시에 단순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출퇴근 시간 단축과 안전 및 편리성을 강조한 계획이 주를 이룬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경제 성장에 맞는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것이 주 목적인 셈입니다. 따라서 제3차 계획에 포함된 여러 사업 중에서도 이동거리의 단축과 복합 환승센터 도입으로 높은 삶의 질까지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GTX 개발 사업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사업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발표될 제4차 계획에도 GTX 사업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업의 중요도 또한 가장 높을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GTX-D가 개발에 착수하면 어디가 수혜를 받게 될까요? 고속 전철의 특성상 당연히 서울 외곽 중에서도 서울 중심지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 주 대상이 될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쪽으로는 하남 미사, 그리고 서쪽으로는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 신도시가 수혜를 받게 된다고 1차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혜 예상 지역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진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남 미사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미사는 올해 2020년 안에 5호선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3호선 역시 기존 종점인 오금역에서 하남 가밀지구 그리고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를 돌아서 5호선 덕풍역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호선도 이미 3단계 개통이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4단계가 샘터공원까지 연장 계획이 예타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5단계까지 사업이 확정되면 하남은 이미 미사지구를 포함한 도심권역 대부분의 아파트가 서울 중심지로 접근이 좋은 노선의 역세권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GTX-D 노선이 미사지구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는 큰 호재가 맞지만 GTX-D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쯤에는 이미 좋은 노선들이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는 조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김포 한강 신도시나 인천 검단 신도시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김포나 검단은 수요 대비 과도한 공급 물량으로 자체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을 해소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현 시점을 보더라도 여전히 서울 접근성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인근의 계양 3기 신도시에 1만 7천여 세대나 공급이 되어 기존 수요층이 분산될 것이고 김포나 검단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고양 창릉 신도시 3만 8천 세대 그리고 부천 대장 신도시에 2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서 더욱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GTX-D 노선이 검단을 거쳐서 김포까지 연결이 된다면 주변 수요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입지를 봐서는 창릉이나 대장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김포나 검단 시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GTX를 이용해 수십 분 내에 강남으로 도달이 가능하다면 대장이나 창릉에서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김포나 금단의 GTX 역세권 내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충분히 가격 방어를 넘어서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간혹 GTX 예상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보고 현실성이 없다면서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타 통과나 착공처럼 주요 시점이 도래하면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어김없이 가격은 요동치고 있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왜 GTX 정차역 주변 집값은 들썩일까요? 바로 부동산 투자는 완성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가치가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정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